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돌봄 이용시간 축소 및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순서는 먼저 남인순 의원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실 거고요. 우리 현장에 수원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 종사자인 이경선 선생님으로부터 경과보고와 현장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 발언으로 서울 종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종사자인 박인희 선생님으로부터 현장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종사자인 정현숙 선생님으로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남인순 의원님 모시고 아이돌봄 관련한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민지원학 원내비 대표를 맡고 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그 아이돌 보기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까지 찾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취업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또 시설 보유국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또 아이돌봄의 양성으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석삼조의 사업으로 그 아이돌봄이 사업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그 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동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현장에서 정말 아이만을 돌보던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찾게 된 이유는 그 아이돌봄의 어떤 수당이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까지 사실 아이돌봄의 수당은 시간당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즉 근로자성을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 해석이 내려진 뒤에야 최저임금 수준인 그 5,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을 간 넘긴 6,000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지키려고 최소 수준으로만 맞췄는데요. 다른 유사 돌봄 서비스 제공자인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의 경우에는 시간당 6,750원, 또 가사 간병의 경우에는 시간당 7,200원, 그리고 노인돌봄 같은 건 7,450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아이돌봄이 보통 민간에서 운영하는 베이비시터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다른 그 유사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서도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아이돌보이 선생님들이 그동안은 참고 지내시다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이렇게 낮은 그 임금을 보완하는 궁여지책으로 교통비를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아마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국회까지 오시게 된 것은 이 교통비 지급 문제가 이거를 궁여지책으로 낮은 임금을 보완해 왔다고 했는데 그나마 이것도 축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축소를 했냐면 4시간 이내 활동을 할 경우에 그리고 편도 10km 이상 이동 시에만 지급을 하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돌봄이 사업이랑 하는 부분은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시간을 10km 이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우리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그나마 교통비조차도 지급받다가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 취약계층의 초등 방과 아동에 대한 시간대 돌봄 지원이 그동안은 연 720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년부터 480시간으로 축소되는 거로 지난번 그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 이 이유가 교육부의 초등 돌봄 교실의 확대가 됐기 때문에 시간제 이용 수요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초등 돌봄 교실이 운영된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돌봄 서비스 이용 실적이 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용 실적이 29% 정도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720시간이면은 한 달에 60시간 이용이고 60시간을 이용해야만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480시간으로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로기준법을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근로
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거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런 아이 돌보미 선생님들이 근무 조건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정말 여성의 고용률 향상이나 아니면 양질 일자리 창출은 허구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 우리 아이 돌보미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이후에 반드시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480시간을 720시간으로 확충을 원래대로부터 회복을 하고 교통비 지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당을 다른 돌봄 서비스 이용 노동자들과 유사하게 그 수당을 올리는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추운 날씨에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이돌 보험 선생님들 모시고 현장 발언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 이경선 선생님 모시고 그동안 진행된 경과 보고와 함께 현장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건강지원센터 아이 돌보미를 하고 있는 이경선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경과와 아이 돌보미 이용시간 축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여가부의 교통비 지급 기준 지침이 변경되어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 14일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여성가족부 면담을 했고 시급 7,000원 인상, 교통비 삭감, 철회, 근로기준법을 위반, 시정 등을 아이 돌보기 종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아이 돌봄 관련 예산이 160억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아이 돌봄 이용자들의 서비스 720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증액 160억 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 84억이 아이 돌보미 이용자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 이용 시간을 줄이는 삭감해서는 안 될 예산을 삭감해버린 사항입니다. 아이 돌봄 사업은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보육시설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출퇴근 전후 시간에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아이 돌보미 서비스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기존 7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오히려 240시간이 줄어든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이 보통 하루에 3시간 20일 월 60시간을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이것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에게는 필요한 최소한의 720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이용시간을 480시간으로 줄여버리면 8개월까지만 아이 맡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정부의 너무도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아이 돌봄 사업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최소 720시간은 보장되어야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이용시간이 주면 자연스럽게 저희 종사하는 월 60시간도 일을 못하게 되고 4대 보험조차 적용 안 되는 더 열악한 사항이 초래가 됩니다. 어제도 4대 보험이 해제됐다는 의문을 터뜨리며 전화가 왔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듯이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최소한 노동시간은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절절한 아이돌봄 이용시간 축소와 관련된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종사자이신 박인희 선생님으로부터 교통비 삭감을 비롯한 이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못한 이 실정과 관련해서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 돌봄을 맡는 박인희입니다. 저는 아이돌 돌봄 선생님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급이 5,500원으로 다른 돌봄 직종에 비해 시급이 가장 낮고 열악합니다. 그런데 9월 1일부로 방문 가정당 3,000원을 지급해왔던 교통비를
삭감하겠다는 지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것도 전화, 문자 메시지로요. 이 여성가족부 지침 때문에 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이 삭감된 것이죠. 문자 통보 하나로 교통비를 삭감하더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 한 해에 대해서 다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이마저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돌본 선생님들이 유령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무시하나 하는 생각에 비애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교통비 삭감도 억울한데 더 심각한 것은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 근무수당, 야간 근로수당, 연체휴가 등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장 교통비만 하더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변경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못할, 묻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당사자 누군가가 각종 수당에 대해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다면 예산 없는 건강가정지원센터만 피해를 봐야 한다는 막대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기에 여가부는 당장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교통비를 지급하고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게 줄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상식밖에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돌본 선생님들은 5,500원 낮은 시급에도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이 커간 그 모습과 맞벌이 일하는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최소한 권리와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교통비라든지 또는 이런 심야 활동에 대해서 보통 많게는 5군데 돌봄 가정을 도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부에서 뭐 10km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이라도 버스를 타고 가야 할 거리가 있고 밤에는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체 무시하고 그냥 탁상에 앉아서 한정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돌봄 선생님들의 그 열악한 환경을 정말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여섯 군데에서 다니려 그러면 뭐 버스를 탈 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제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한테 제가 휘발유가 들었으니 휘발유 값을 주십시오 라고는 절대 말을 못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입니다. 멀리서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정현수 아이돌봄 종사자이신 정현수 선생님 모시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대구서 아이돌봄에 활동하고 있는 정현숙이라고 합니다. 아이돌봄이 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력단절의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07년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간제 5만 가구, 종일제 4천 가구를 17,000명의 돌보미가 방문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용자의 95%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민간 베이비시터 이용 경험자 중 73%가 아이돌 보미 서비스의 질이 더 높다고 평가할 정도로 호응이 좋아 더욱 확대되고, 단순 돌봄에서 학습과 건강 및 놀이 등을 지원하는 돌봄으로서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 정부 예산안을 통과되면서 시설 보유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봄 예산이 해당 상임위원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정액한 160억을 전액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은 아이돌봄 이용자들의 연간 720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이 480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84억 원, 아이돌봄이 양성관리 예산 64억 원, 서비스 제공기간 운영 10억 원,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 2억 원입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이 720시간이어도 매월 12월이 되면은 전에 예산이 소진하거나 부족해서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이용자를 접수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시간을 480시간으로 축소할 경우에 8월이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용자들의 육아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존 이용 부담의 4배 이상이 되는 자기 부담 100%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리게 됩니다. 이는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탁상 행정에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돌봄의 종사자의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주요수당과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자체 부담분 예산 30%, 중앙의 70%를 반영해도 아이돌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봄이 종사자의 인건비의 최대 20%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며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4년 9월 1일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 교통비 지급 기준을 강화하여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내 상당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의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이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없이 교통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임금체불과 또 다른 불법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삭감된 240시간 이용시간을 720시간으로 원상 회복하고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근로기준법대로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세 번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교통비 지급 기준 변경을 철회하고 교통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로써 아이돌봄 이용시간 축소 및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